지금부터 2026년 국가직국업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4월 4일이었나요? 4월 5일이었구나. 4월 4일에 있었던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총평, 조금 학생들이 어려웠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어렵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낌도 주관적인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원래 어렵다는 게 20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 중에서 한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나 또 문제풀이하면서 봐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다만 한 5문제 정도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낯선 지문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생각하고 다른 쉬운 지문들은 머릿속에 안 남고 항상 낯선 지문, 어려운 지문만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를 높게 느낀 것 같긴 한데, 밑에 해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일부 내용이 좀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소거법이 있죠. 제끼고 하면은 정답을 찾아내기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손도 못 대는 거고 또 잘 추론해 보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고, 좀 이제 특징을 찾는다면은 시행령이죠. 행정기본법이 아주 중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제자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보통 이제 행정기본법은 법률조항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시행령 조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체감 난이도를 좀 높인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행정 질서 위반의 위협부터 이제 시행령 조항이 등장을 해가지고 수험생들도 괴롭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졌지만 이제 해설을 하긴 하겠는데, 하나는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합시다. 1번 행정법의 법원칙. 법원칙은 1번 원칙이죠. 옳지 않은 거 1번 재량주칙, 맨날 하는 거죠. 자기 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해서 구속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관행이 이루어진다. 신뢰본칙, 평등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의 법리를 받게 되죠. 1번 5. 밑에 해설 보시면 제가 해설에 다 관련 출처를 표시해뒀죠. 이제 한 15년 전부터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이제 우리 책에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출처를 꼭 밝힙니다. 이게 출처까지 밝히는 강사들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다 그냥 말로만 하거나, 그죠? 대충 얼버무리거나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대충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면 지책이 없을 때는 약간 오버하는 느낌이 있죠.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슬쩍 대충 넘어가려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책이 없거나 안 했을 때는 오히려 막 오버하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피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거 좀 또 솔직히 없는 건 없다고 출처를 밝힙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12번 문제 같으면은 그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교재 수록 안 됐다 아예 밝혀놓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나온 거는 표시하고, 또 비슷한 거, 유사한 것은 또 유사 취지, 동일 취지 해가지고 밝혀놓죠. 또 판례도 단순히 번호하는 게 아니라 판례 끝에 1번, 2번, 3번 그 내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보시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나왔으니까 적중률 높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좀 잘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책에서 찾아보니까 괜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물론 지금 대부분은 강조했고 한두 지문 정도는 또 생소하거나 좀 숨어있는 지문이 있죠. 그래서 찾아서 확인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걸 다 정교하게 표시를 해둔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2번 지문은 맨날 하는 거잖아.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 허용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밑에 해설에도 맞는 지문은 그냥 그대로 일반 바탕 처리했는데, 틀린 지문은 어느 부분이 틀린지를 확인하시라고 약간 이제 볼드 처리했죠. 볼드 처리해가지고 표시해 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해설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틀린지를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2번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으로 해도 족하죠.
그래서 위에 2번 포괄임금칙이 더욱 엄격하게. 그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 좀 쉬웠던 문제죠? 3번 정답은 2번 쉬운데 3번 판례가 최근에 뭡니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그렇게 하면서 평등원칙의 판례 2가지가 있었죠? 그건데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피부양자를 등록을 하는데 보통 배우자 되죠? 근데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까지도 등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그럼 우리가 보통 배우자면 이성 간의 배우자를 주로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성 배우자라고 하지 않고 동성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그까지는 안 가니까 대신 이제 동성 동반자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아주 최신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그 교재 보시면 78페이지 10번 판례. 그 위에 또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을 가지 않은 사람이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거죠. 그 2가지가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이제 배려가 판례에 반영됐다. 그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2가지 판례가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에 관한 사례. 4번 이거 뭐 맨날 하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 개념 아닌 사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2번 볼까요? 행정입법. 1번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이거는 뭡니까? 행정 규칙의 형식이지만 법규성이 X가 기본이지만 예외적으로 법규성 O인 게 뭐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겠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단순한 행정규칙은 그냥 별 수 없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해 드린 게 있죠. 이거는 233페이지 밑에 보니까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인데 233페이지부터 먼저 봐봐. 거기에 보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쭉 정리한 박스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뭐야? 1번부터 5번까지는 두목이라고 했잖아. 제주계, 식품 나오죠. 그 중에 3번 판례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이죠. 법규성 5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1번, 2번, 3번 셋 다 특히 A급으로 했다 했고 3번 판례 개별 토지 가격 제주계에 있었죠. 제주계 있었죠.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되겠죠. 또 몇몇 강사들 해설이나 보니까 또 자기 책이 없는지 뭐 대충 뭐 설명을 얼버무리더라고. 그러니까 집행명령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개소리라는 말은 것이 없어요. 헛소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판례가 위임, 결합, 보충,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된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다른 거 몰라도 5개는 외우자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법규에서 그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뭐로 본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취급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대표 사례죠. 1번 거 틀렸죠. X. 그래서 뭐 설명을 막 대충 얼버무리는 건 책에서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대충 그저 넘어갈까 했던 건데 좀 강조했지. 또 지 강조했다 또 지기지. 그죠? 허세를 떠는데 그죠? 잘 살펴보시라 그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솔직히 없던 거 안 됐다, 강조 안 했던 거 안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요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자랑할 만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1번 X, 1번 정답. 2번, 근데 또 대신 이제 1번은 몰라도 우리가 또 소거법이 있잖아. 2번, 3번, 4번이 워낙 또 확실하고 쉬운 지문이죠. 그럼 1번, 2번 법규명령.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이거는 맨날 하는 거죠. 페이지 찾아보시고. 자, 3번, 요거는, 요 3번이 이제 나름대로 고민되는 거 뭐야? 시행규칙 기준은 기본적으로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지? 근데 딱 한 놈 버스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시행규칙 기준에 버스가 들어가면 법규성 O로 보는 예외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볼라 시행규칙 기준인데 키워드는 버스죠?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 법규성 O로 본 유일한 판례라고 하기는 대표적인 판례죠. 그저고 3번 5. 4번 행정규칙도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죠. 무효이면 효력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럼 이제 결국은 행정규칙이 무효이면 그러면 그 행정처분은 행정규칙을 따라야 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 법령에 있는 입법 취지를 살펴서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5. 정답은 1번. 이해 되겠죠? 자, 3번 행정 절차. 1번 군 인사법상의 보직 해임 처분. 이거는 직위 해제하고 같은 거라고 했었죠.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3번인가 등장을 했던 거죠. 직위 해제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위 해제는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니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죠. 1번 O. 2번 이것도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종전의업자 양도인한테 물어봐야 돼. 이것도 뭐 맨날 봤던 거죠. 그래서 사전 통지해야 되고. 2번 O. 3번 상대방이는 고지되지 않았다, 알게 되었다, 표를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했었고 최근에 이것도 무척 잘 나오죠. 3번 틀렸지. X. 정답은 3번. 4번 청문 실시 규정이 있죠. 근데 반송되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청문 불실시 사유로 볼 수 없죠. 보냈는데 반송되었다, 보냈는데 불출석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다라고 주장해봤지만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결론은 청문 안 하고 한 것은 위법 정도는 취소. 그렇게 얘기했죠. 4번은. 정답은 3번. 이것도 뭐 다 쉬웠던 문제들이네요. 1번, 2번, 3번까지는 다 원활했던 것이고. 자, 4번. 정봉계. 이것도 알 권리죠. 알 권리는 보통 자유권 성격도 있지만 요구하니까 청구권 성격 둘 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인정이 되는 것이고 청구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이 동시에 있죠. 아마 52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본문으로 알 권리의 헌법 학설도 있지만 판례가 자유권 그리고 청구권 성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아도 헌법 직접적인 기본권으로 공권 인정해 준다. 그 이야기죠. 1번. 2번 계좌 정보는 영업 비밀로 비공개 대상 정보였죠. 또 뭐 본문에 블라블라블 했지만 교재 보시면 539페이지. 요거는 이제 밑에는 판례에 있는 내용을 했지만 박스로 보시면 539페이지에 영업 비밀 관련된 거 맨 마지막 칸에 있죠. 계좌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였다 했던 거죠. 그게도. 그래서 2번.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니까 결론은 비공개라는 거죠. 2번. 3번.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자, 이거는 뭐야? 불영 형식의 행정 규칙이죠. 이거는 불영 형식의 행정 규칙은 법규성 X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비공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었지. 이것도 역시 539페이지 박스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나오죠. 그거 나오고 그 판례 원문으로도 그대로 등장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이것도 뭐 금색을 좀 생활해 라고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진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소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밑에 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4번으로. 그래서 틀린 건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다. 5번 봅시다. 자, 5번 이행강제금. 자, 여기 이제 조금 낯선 질문이 나오죠. 그럼 1번 볼까요?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은 제재인 과징금과는 달리죠.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이잖아. 강제집행은 방향은 장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은 직접적 수단인데 이행강제금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죠. 여기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 과거 위반 제재 과징금과는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 개념에 보면 나와 있어. 596페이지 보시면 이행강 물론 이행강제금은 핵심은 뭐야? 비대체 또는 부작의 의무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간접적인 수단, 간접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아. 2번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요거는 이행하면 새롭게는 부과 못하죠. 그러나 이미 부과된 건 징수가 가능하죠. 2번. 3번 이행강제금 상소가 안 되죠. 사망한 사람한테 한 건 이것도 2번, 3번도 우리가 맨날 봤던 거죠. 문제는 이제 4번이죠. 자, 4번은 행정기본법 이게 이제 법령이죠.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합친 개념이죠. 시행령 조항이나 그러니까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을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이 지문의 OX를 판단할 수 있고 일단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에 거쳐서 결정되는 게 일단 괄호 쳐봐. 그건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요거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맞아.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뭐야? 이는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잖아.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만 4호 부과 금액이나 5호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죠. 을는 대통령령을 그러니까 이 경우로서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을 제한다. 요까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대통령령까지 들어가서 봤더니 밑에 대통령령의 세부적인 내용 1번 1호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 두 번째 1일당 이행강제 부과금액의 상한 등 준하는 경우에서 그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요거까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5번 지문은 상당히 4번 지문 자체만 놓고 보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2번과 3번은 우리가 늘 봤던 거죠. 또 이제 객관식에서 그냥 굳이 이제 뭐 한다면 굳이 그저 이제 여러분들이 수를 해본다면 1번이 약간 간접이란 말이 좀 약간 생소했지만 또 간접적인 것으로 평가되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확실하게 맞는 점이니까 또 소거법에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낼 때 이거는 좀 낯선 지문을 낼 때는 완전히 얼토당토하게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 추론을 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군다나 이게 지문이 상당히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죠.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결에 거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뭐지? 이때는 명확성 기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걸 교묘하게 결합시켜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4번 지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체감되는 높았을 문제로 보는데 근데 또 우리가 객관식의 특성상 소거법에 한다면 1번, 2번, 3번 제끼면 정답을 찾기가 뭐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시행령 규정은 우체가 없을 겁니다. 법률 규정까지는 있는데 시행령 규정까지 다루지는 않죠. 다른 책에서 있는지는 뭐 다른 책에 법령직만 있으면 시행령, 법령직 또면 시행령까지 한 책은 없을 겁니다. 또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를 한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행정기본법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뭐까지 시행령까지도 이제 출제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출제 경향이나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공부 그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시행령 부분은 조금 일부 이제 시행령도 가서 보면 엄청 복잡을 한데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좀 골라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4번 틀렸습니다. 자, 6번 항고소송의 대상적 처분성 오액성 문제가 우리가 늘 하는 거죠. 특히 1번 다른 구제수단이 있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뭐야? 대표인 게 통고처분, 검사의 기소, 불기소, 그 다음에 뭐 과태료 처분, 다른 법률 규정에서 권리구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럴 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죠. 밑에 해설에 있죠. 보시고 1번이 오해. 1번이 옳은 것인가 1번 정답이죠. 2번 어떤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더라도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처분을 볼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제가 처분성 오액성 문제하고 법규성 오액성 문제는 구분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책에 보면 아마 A급 판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봤던 거죠. 교재 보시면 이거 우리 책에 행정규칙 파트에 있어요. 22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3번 판례로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청의 논리는 이거잖아. 행정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처분성은 부정된다라는 게 행정청이 놓은 거였죠. 그러나 처분성 오액성 문제는 국민의 권리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 가지고 판단은 소송 요건 단계고요. 근데 그게 본안에 갔을 때 행정규칙에 따른다. 그걸 가지고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아마 그 3번 판례 밑에 여백에 3단으로, 그러니까 2단으로 해갖고 판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2번이고요. 틀렸지? 3번. 이거 이거는 당연퇴직이기는 한데, 자, 당연퇴직된 사람이 복직 신청해. 복직 신청권 인정돼 안 돼? 복직 신청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신청했다가 거부당해도 거부 처분성 X가 됐죠. 요거는 책에 있긴 한데 평소에 잘 안 봐. 있긴 한데 아마 C급으로 돼 있죠. 교재 한번 찾아가 봐. 879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6번 판례가 있을까? 879페이지 보시면 6번 판례죠. 이는 당연퇴직이라는 말로 보고, 당연퇴직이 됐는데 복직 신청을 하죠. 복직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럼 우리가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받으면 뭐가 필요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데 복직 신청권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왜? 당연 퇴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직 신청했다가 거부당해도 처분성 X 고약이죠. 그리고 3번 됐고, 자 4번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 약간 함정인데, 자 이거 건축 허가인데 뭐를 바탕으로 그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죠. 근데 소방서장이 부동의해. 그러면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되겠죠. 그럼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 불허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죠. 부동의 처분은 별도로 있지는 않죠. 대신 독자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지만 이유로는 따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부동의 한 것이 잘못됐으므로 건축 불허가가 위법이다. 이유로서는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콤마 앞에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건축 불허가 받은 사람은 건축 불허가 처분 소송에서 건축 불허가 사유 외에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이유로서는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처분으로서 대상적 격은 부정되지만 이유로서는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틀렸죠. 그게 또 약간은, 보통 주로 볼 때 뭐 물어봐? 건축 부동의 처분이 존재한다. 보통 그렇게 틀리게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까지는 맞고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로서는 따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문장이 틀렸습니다. 건축 불허 외에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바꿨죠. 틀렸습니다. 정답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사실 근데 1번을 확실하게 염두에 알고 있으면 굳이 2번, 3번, 4번까지는 갈 필요 없이 옳은 것으로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됐어. 정답은 1번. 자, 7번. 다음 사례죠. A 행정청은 갑에게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다가 하자리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죠. 그럼 이제 과징금 감액된 상황이 되겠죠. 그 과징금 부과 권한이 비행정청에 승계됐고 과징금 부과권을 다투려고 한다. 이건 이제 또 권한이 승계됐으니까 피고하고도 나오죠. 원래는 A 행정청이 했지만 행정처분한 후에 B로 권한이 넘어갔죠.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됩니까?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한다. 그게 피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1번 갑이 제기하는 취소 소송의 피고는 A 행정청. 땡큐지. 1번이 바로 틀렸죠. 1번이 정답. 그러니까 굳이 2번, 3번, 4번 갈 시간 줄이는 거죠. 확실한 건 1번에서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지. 이제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2번, 3번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일단 이거는 권한을 제기하는 피고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비행정청이 피고돼. 1번 바로 틀렸죠? 1번. 2번. 갑은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처분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죠. 줄어든 거잖아. 감액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액되지 않고 나면 원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2번 X. 3번 갑이 제기하는 취소 소송의 제소한 준수 여부는 감액 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기준한다. 이거 맞죠? 당초 처분이죠. 다만 이건 이제 이게 3번 지문을 이렇게 읽은 학생들이 있더라고. 3천만 원 아니지 왜 1,000만 원을 줄였으니까 1,000만 원을 줄이니까 당초부터 뭐예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게 사실은 일리는 있는 문제 제기야. 다만 요거는 당초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줄어는 2천만 원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인트는 제소 기간의 기준점을 잡는 거니까 당초 처분을 기준한다. 요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그죠?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감액했으니까 당초 2천만 원이야. 요거 함정이다. 그래서 3번을 찍은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는 뭐 한 거야?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보다는 당초 처분 있는 걸 기준, 그러니까 제소기간 기준점 삼는 거니까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또 일단 그랬잖아요. 1번에서 확실하면 2번, 3번까지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갔다가 또 뭐예요? 그래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 지문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포인트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3번. 그래서 4번 과징금 부과 여부와 정도에서 재량권이 인정이 되면 뭐야? 전부 취소죠. 일탈 남용일 때는 전부 취소해야지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 안 되죠? 뭐 여러 번 났던 거. 정답은 1번. 8번 질서 위반의 규칙 과태료죠. 옳지 않은 것. 1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법률 조항이죠. 근데 시행령에 보니까 감경하는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건 그러니까 앞에는 법률 규정이고 뒤에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또 시행령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래서 책에는 아마 시행령 조항이 없을 거야. 그 뭐까지?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뭐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 요까지 되어 있죠. 감경 비율은 시행령에 있거든. 그런데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거 예를 드는 거 혹시 기억나나? 내가 불법 주차해봤다 했잖아. 승용차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4만 원이거든. 그런데 이제출 기간 안에 뭐냐면 자진 납부하면 20% 깎아준다고 32,000원만 낸다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그지? 그러니까 요거죠. 굳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걸 강조하면 그지? 그래서 그거 이 조항이 어떻게 그래서 아마 그 행정청 과태료 부과처분할 때 뭐 있었어? 불법 주차 그걸 예를 딱 적어놓고 불법 주차 과태료 4만 원 뭐 요거 하면서 이제 예시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 저도 시행령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죠. 그래서 요번 시험은 시행령까지 범위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것도 어디 커뮤니티 가서 보니까 1번 질문 야 본 적 있냐라고 막 그거 가지고 또 학생들이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에서 마침 이게 있었던가 하면서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 뒤에 조항은 시행령 조항입니다. 2번 안 내면은 100분의 요거는 책에 있죠. 가산금 100분의 3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 가삼금이라고 했죠. 가삼금 100분의 3이죠. 요거는 법률 조항에 있죠. 그리고 다만 이제 3번은 왠지 느낌상 뭐 한 거예요? 정상 참작 사유잖아. 그러니까 왠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오잖아. 보니까 동기, 목적, 방법까지 고려해야 되나 이후의 정황까지 왠지 어색하게 꼬아냈잖아. 그지? 이런 대충 느낌으로 봐도 틀렸을 것 같지? 그래서 요거는 뭐야?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동기, 목적, 방법뿐만 아니라 질서 위반 이후에 사유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게 틀렸죠. 그래서 콤마다 뒤에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교재 보시면 643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할 때 정상 참작 사유도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 4번 이거는 이제 이거는 60일이죠.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9번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일단 1번 직접 강제. 직접 실력 행사하는 거죠. 그때 현장 나가면은 뭐 해야 되느냐? 증표를 보여줘야 돼. 두 번째, 직접 강제는 보충성이죠. 보충성은 상대적이잖아. 대집행에서도 보충성, 직접 강제도 보충성, 적시 강제도 보충성이죠. 그럼 보충성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할 수. 특히 이제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니까 대리직강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강력해? 직접 강제가 가장 강력하니까 넷 중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최후 수단. 그 이야기가 조문으로 반영됐죠. 또 조문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3번인데 직접 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를 실시를 문서로 계고하라. 요거는 요 조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준용 형태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봐. 직접 강제의 계고 및 해설 보면 통지에 관해서는 31조 3항을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준용 규정을 우리가 보통 이것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준용 규정을 거기다 넣은 거죠. 그럼 이제 31조는 뭐냐면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 그리고 미리 문서로서 통지하는 게 31조 3항 4항이거든. 이걸 뭐야? 직접 강제도 그대로 준용하니까 그럼 직접 강제도 뭐야? 바로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문서로 계고하고 미리 문서로 통지한 다음에 직접 강제한다. 그거거든. 그것도 그래서 고조항 그 3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1번, 2번은 또 그나마 조문으로 반영이 되는데 3번 조문은 준용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용 형태로 되는 것까지 잘 안 보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고. 자, 4번은 직접 강제를 하려고 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적시 소재를 적시 확인해 올 때는 선 조치 후 통지한단 말이야. 근데 이 조항이 적시 강제에 있어. 적시 강제는 요 조항인데 직접 강제는 이 조항이 없어. 그게 이제 또 이제 배경이 있는 거야. 직접 강제고 적시 강제죠. 직접 강제하고 적시 강제는 가장 기본 차이는 뭐냐면은 기본 차이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의무 불이행 전제 시간이 없을 때 바로 하는 거잖아. 근데 1항, 2항은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뭐지? 현장에서 정표 보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성이죠. 보충성. 이거 두 가지 같은데 그런데 적시 강제의 경우에 어떤 거냐? 현장에서 사람이 없어. 바로 나가니까. 즉시 나가잖아. 바로 나가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뭐 통지할 대상이 없죠. 그럼 일단 뭐 급하니까 뭐부터 해놓고 선 조치하고 후 통지하라는 거죠. 이거는 먼저 의무를 부과해놓고 아까 31조 사망 문서로 미리 계고하고 문서로 통지하고 나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적시강제는 바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바로 나가니까 이게 현장에서 가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 선 조치 후 통지 요 사망 조항이 신설되어 들어갔어. 그러니까 신설되어 들어간 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막상 나가 보니까 적시강제 상황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항이 그 행정기본법 이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뒤늦게 조문이 추가됐어. 그러니까 추가됐으니까 이제 교수들이 이제 이 추가된 조문의 취지를 아마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데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 그래서 아마 그걸 물어보기 위한 취지였던 거야.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법조문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들어가게 된 배경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아마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지, 그지? 그래서 책에 요 조항이 있긴 있어. 근데 이 조항은 어디만 있지? 선 조치하고 후 통지하는 것이죠. 요것은 어디에만 있다? 적시 강제에만 있고요. 직접 강제 넣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시 강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교묘하게. 그리고 또 아마 체감나 특히 이제 1번, 2번은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보통 직접 강제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그지? 1번, 2번은 그럭저럭 이제 넘어갈 만한데 3번이죠. 3번 지문에서 한 번 틀리고 4번, 그러니까 3번, 4번 하다가 했다 모르겠다 이제 찍었을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죠. 역시 행정기본법 조문의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0번. 자, 이제 요게 문제의 킬러 문제죠. 자, 행정심판법상 재결이죠. 근데 킬러 문제이긴 한데 숫자를 볼까? 일단 1번.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죠. 신청 후 며칠 안에? 60일 안에 재개를 해야 되겠죠. 부득이한 사유였다. 직권으로 누가? 위원장이 30일 연장할 수 있죠. 1번은 맞아. 숫자죠. 2번. 요것도 봤죠. 간접 강제 결정이 있는데 행정소송 재경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지? 집행 들어갈 수 있는데 집행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한다. 이것도 간접강제 조항으로 신설되어 들어간 거죠. 문제는 3번이야.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행명령 재결이죠. 그럼 우리가 뭘 전제로 하는 것이겠어? 의무이행심판을 전제로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처분한 경우 직접 처분. 얼핏 보면 직접 이행명령 재결이 있는데 안 하면 뭐야? 직접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처음 이제 이거 나왔을 때 학원 강사들이 해설이 두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해설은 요거였어. 학설까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첫 번째 해설은 이행을 명하는 재결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신청, 거부, 의무이행심판에서 의무이행심판일 텐데 여기 이행명령제겠잖아요. 그러니까 처분명령, 처분을 하라고 하는 처분명령 재결. 그럼 처분명령 재결이
그러니까 이행재결, 이행하라는 이행재결이잖아.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직접 처분. 그런데 지금 요 지문은 뭐지? 이행재결 전체라. 그럼 이행재결 우리가 보통 이행재결은 뭐가 있어? 시간이 없는데 보통 이행재결은 뭐가 있지? 요게 이행재결인데 이행재결 하나 더 있어. 뭐 취소 심판에서는 처분 재결이 취소 재결 있죠? 변경재,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은 바로 바뀌니까 형성적 재결인데 뭐가 있어? 변경 명령 재결 있죠? 변경 명령 재결은 변경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형성적 재결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확인적 재결은 아니죠. 변경 명령 재결도 뭐야? 이행 재결이니까 요 지문이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에 요거를 빼고 요거 했기 때문에 사실은 틀렸다. 뭐 그렇게 해설하는 강사가 있었거든.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럴싸하게 보였어. 틀린 건 틀린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 요거 봐. 그 뒤에 봐봐. 그럼 이제 이행 재결인데 안 하면 직접 처분이잖아. 직접 처분인데 직접 처분 여기에 판례가 하나 있어.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으면 직접 처분이.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재결의 취지에 안 맞았어.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재결의 취지에 안 맞는 행위를 했죠. 요때는 직접 처분 못해. 판례가 있어. 교재 보시면. 그러니까 저거는 자세히 보면은 그 뒤에 봐봐.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아까 저 조문을 보시면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한 처분이죠. 그러니까 재결 취지에 안 맞는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했어. 하기는 했었기 때문에 직접 처분 아예 안 했을 때만 직접 처분이 되지 하기는 했는데 뭐 하지 않았어? 취지에 안 맞는 처분했죠. 요거는 직접 처분 안 된다라는 그 판례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설을 한 강사들인데 또 뭐 완전히 틀린 해설은 아닌 것 같지만 요 지문의 취지를 보면 뒤에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앞에가 포인트가 아니라 요 뒤에가 포인트야. 이행 명령 재결이 내려졌죠. 안 하면은 직접 처분 가는데 직접 처분할 때 아예 안 했을 때만 돼. 해설돼 있죠. 했는데 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일단 처분을 했죠. 요때는 직접 처분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3번이 틀린 건 확실한데 그 부분이 틀린 것 같아. 3번 틀렸죠. 저도 처음에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 판례 찾아보니까 요거 여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그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죠.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 커뮤니티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던 지문이다 말이죠. 킬러 지문이죠. 다만 3번 몰라도 또 1번이나 2번이 조금 생소하게 되면 이건 다 조문이잖아. 조문이니까 조문 거대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죠. 복수정답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확실하게 틀린 논거를 찾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조정이죠.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했죠. 조정할 때 역시 또 준용되잖아. 그러니까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을 어디까지 주로 서명 날인하죠. 그리고 확인하면서 성립한다까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봤거든. 근데 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준용되는 조항이 있어. 근데 준용되는 조항도 안 적어놓고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뭐야? 준용되는 조항의 일부를 표시했죠. 49조. 812페이지죠. 812페이지 보시면 준용되는 조항이 맨 마지막에 보면 48조에부터 50조까지 50조의 2, 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죠.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숫자만 있지 준용하는 내용을 거기다 안 박혀놨죠. 그래서 이것도 48조부터 50조까지 49조 기속력 준용돼. 50조 직접 처분 준용돼. 50조의 간접강제 준용이 되죠. 51조까지 준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중에 일부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작년 책에는 없어. 지난번 책에는 좀 추록해서 내가 넣어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준용하는 조항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잘 안 다루거든. 잘 안 다루는데 교수님들이 강사들 책에 그런 맹점들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4번. 근데 어쨌든 4번도 조문 그대로죠. 물론 뭐 48조부터 51조까지이기 때문에 다 인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중 일부 인용해도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맞아.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조문을 그대로 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 보였던 문제로 같아 보이는데, 일단 해설은 그렇게 하시고. 자, 11번 봅시다. 요거는 지문 길지만 쉽죠? 하자,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부당이 들어갔는데, 뭐 우리가 부당, 성경 문제 할 때 나오기도 하고, 부당이 나오는 아주 대표죠? 기고 오니까 3번 탈락. 니언. 이것도 뭐 성경 문제 첫 번째 패턴, 이것도 맨날 말하고 살다고 봤죠? 니언도 오야. 그러니까 오니까 1번 탈락. 그럼 디귿은 오이고 리얼이죠? 이거는 폐기물, 조치 명령. 요거는 성경 문제 세 번째죠?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돼. 위법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조치 명령이 절차상하절 위법도 역시 마찬가지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2024년도 최신 판례. 그래서 요 판례 자체가 책에 있지는 않아.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의 판례, 성경 문제 세 번째, 아마 그래서 371페이지 보시면 그거 1번 판례 끝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쭉 나와있죠? 얘도 똑같은 패턴. 요 판례 자체가 있지는 않은데 요거가 똑같은 패턴의 판례이기 때문에 뭐 골라야 되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요것도 약간 논란인데 이제 12번 1번이죠?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 승인 중 승인자가 나니까 왠지 인가처럼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승인하는 부분,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승인하는, 요거는 보충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권리를 설정해서 판례 원문에서 특허라고 표현하고 설권적인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걸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 가격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설정해 특허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인가는 아니다라고 봤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요거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아까 우리 어제는 문제 풀이할 때 134페이지가 134페이지 보시면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 주요된 쟁점은 뭐야?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인정인데 그게 주된 쟁점이었는데 그 8번 판례, 7번 판례죠? 6번, 7번, 7번 판례 끝에 1번에 분양 전환 승인 중 분양 전환 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인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1번 오야. 2번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됐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 처분은 대인적 선권. 제자리 환지는 나도 처음 들어. 그죠? 강론에 나오는 거죠. 대충 보니까 뭐야? 환지 개념이 뭐야? 땅을 바꾸는 거잖아. 바꿨는데 그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그대로 다시 내 땅이 된 게 제자리 환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센서가 필요하죠. 환지라는 개념이 뭐야? 환지는 땅을 교환하는 거잖아. 땅은 대인이야, 대물이야? 물이죠. 그러니까 저거서 이제 굳이 이제 유명 학생이 이렇게 풀어다 될까 상당히 센스 있는 학생이죠. 이제 그게 문제 푸는 센스 내지 리걸 마인드가 되죠. 그러니까 환지라는 개념을 알고 환지는 땅을 교환하는 것이죠. 땅 교환이기 때문에 이건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을 간다. 그래서 이것도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는데 강론성 지문이고요. 원래 환지의 세부적인 것은 강론에서 나오는 거죠. 굳이 총론하고 연결성을 찾는다면 대인인가 대물인가 그걸 찾는 것인데 땅이니까 땅은 대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자, 요양기간 업무 정지. 이제 이게 막 등장하는 요양기간도 요양기관이라는 시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물적 처분을 습격한다. 이것도 교재, 이거는 있죠. 312페이지에 보면 이제 허가의 스페셜 버전들이 최근에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3번 판례. 이것도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판례 같아 보입니다. 3번 판례죠. 보시고. 4번. 자, 이것도 몇 번 봤죠. 건축 허가도 대물적 성격이죠. 그래서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 기출문제 풀 때 여러 차례 봤던 문제죠. 예, 4번호. 정답은 2번. 이거 2번 지문이 제자리 환지 이 말이 나왔고 또 이게 뭔 말인가 한참 당황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학생들이 논의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정답 2번.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쉬운 문제들이죠. 빨리 보자. 공무원 불법 행위, 그 손해배상이죠. 공무원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은 그러하지 않다. 우리가 뭐였습니까? 포함되죠. 교통활압 사건이잖아요. 1번 X. 2번 직무는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자, 비권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 주로 뭐를 많이 물어봐? 사경제 작용도 포함된 데서 틀리게 잘 내지만, 요거는 앞에 있는 비권력적 작용을 뒤로 보내가지고, 또 문제에서 2번 봤던 적이 있죠. 그 함정판다 해가지고 이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권력적인 작용은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돼. 권력적 작용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도 포함되지만 사경제 작용이 돼. 그래서 이거 비권력 작용을 뒤로 보내서 틀렸어. 3번 항고소송 취소됐다 해서 곧바로 고의가실 단정하지는 못하죠. 3번도 여러 차례 봤던 거. X. 4번 이거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죠. 변호사협회가 행정주체로 책임을 지고요. 협회의 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단 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죠. 이건 일단 배상 책임 주체 대한 변호사협회가 되겠죠. 변호사협회가 배상 책임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으로.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14번 이제 공익사업법이죠. 자, 1번은 보상합의죠. 보상합의는 협의취득이잖아.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합의로 정해져 있는 기준 아닌 거 할 수 있다. 맞죠? 또 법 판례 원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772페이지 7번 판례 보면 있어. 1번 2번 폐지하거나 휴업하죠. 이때는 뭐가 필요해? 재결을 통해서 보상 금액을 정한 다음에 돈 달라 이제 곧바로 돈 주세요 안 되죠. 그래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죠. 맞아. 3번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다고 했었죠. 뭐였습니까? 재결 신청은 누구만 해?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했잖아. 사업 시행자 있고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인 재결 신청은 얘만 되죠. 얘는 안 되죠. 대신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가요? 뭐 해달라?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재결 신청 청구. 요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안 된다 해서 그걸 제외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죠. 그럼 뭐가 필요해?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이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당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X. 정답은 3번. 자, 4번. 협의 성립의 확인은 뭐로 본다? 재결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 그러니까 협의 성립은 꼭 확인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있는 거로 봐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번복 못하고 원시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4번으로. 정답은 3번. 자, 15번. 재량행위 기속행위죠. 1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위법이다. 이건 누가 입증하는 거야? 원고 측, 주장하는 측이니까 일탈 남용 부분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1번으로. 2번. 자, 2번 지문도 약간 논란인데, 함정인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 시설의 설치 허가는 허가입니다. 통상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요건 갖추면 해줘야 돼. 그래서 기속행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있었지? 내가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총량 여기 뭐 이름도 잘 안 돼. 됐죠? 총량관리 대기오염 물질까지만데 총량관리 사업장 이거는 특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판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꽂혀서 대기오염 물질 나오니까 그거하고 아마 혼동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밑에 해설해 보면 있을 거야. 일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는 통상적인 허가야. 허가니까 기속행위죠. 요건 갖추면 허가를 해야 돼. 다만 같은 판례인데 뒤에 나오죠. 그런데 허가 받은 공장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뭐야?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총량관리사업장 요것은 특허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298페이지 보시면 7번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량관리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기속행위 재량했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판례로 오인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총량관리 사업장 허가 요거는 교재 보시면 268페이지였어요. 268페이지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살짝 함정을 했다. 아마 그거 혼동한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렸죠. 2번이 틀렸고
다만 2번을 몰라도 3번을 봐. 건축허가 요건 갖추면 해야 되죠. 제한 사유 이외로 거부할 수 없죠. 근데 앞에 중대한 공익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죠. 297페이지 보시면 2번 판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4번 요거 봐. 기속행위 재량행위 결합되면 뭐로 본다? 재량행위로 본다. 그 판례에서 안 들리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정답은 2번. 2번 지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고요. 자, 16번 무효죠. 1번 환경영역 맨날 하는 거죠. 안 거쳤다 무효죠. 2번 요것도 최근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몇 차례 봤죠. 과세 예고 통지했어. 그러면 과세 적부 심사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곧바로 과세 처분했죠. 보통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로 보지만 얘는 무효로 본 특별 사례에 대해서 교재에서도 A급으로 하면 되어 있을 것이죠. 문제 풀이할 때도 한 서너 번 봤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 2번 맞죠? 3번. 근데 이게 몰라도 3번 봐.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 그러면 뭐야? 명백하지 않잖아. 그럼 이거는 위법해도 무슨 사유? 취소 사유를 보죠. 근데 중대명백 무효. 들렸죠? 이것도 교재에 아마 가봐. 384페이지요. 38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 표제를 어떻게 해서 서로 대칭되겠잖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 괄호 쳤죠? 그런데도 계속 법 잘못 집행해. 그거는 무효죠. 명백까지 인정되죠. 근데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괄호 쳤죠? 그러니까 더 두 가지가 서로 대칭되죠. 그럼 출제하는 교수들이 내는 가장 기본 트릭은 뭐지? 바꿔치기죠. 그러니까 그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 명백하지 않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죠. 위법해도 취소. 그거죠. 틀렸지.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자, 4번. 4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 플러스 수리죠. 다만 신고 자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이기 해야 때문에 신고가 요건 못 갖춰서 무효이면 수리가 있어도 무효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장기 요양시설 폐업 신고죠. 보통의 폐업 신고는 자족적 신고야. 장기 요양시설 폐업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죠. 근데 그 신고 자체는 적법한 요건을, 근데 행위요건적 신고인데 행위요건적 신고도 신고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지. 그러면 신고도 무효이지만 수리도 같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판례 원문에 있을 거예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요양시설 폐업 신고죠. 일단 그건 메인 쟁점은 뭐예요? 장기 요양시설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럼 신고 플러스 수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신고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해도 효력이 없다. 그거로 이어지는 거죠. 판례 원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됐고, 정답은 3번. 자, 17번. 자, 다음 사례. 자, 이제 요게 절차상 하자가 있죠. 그랬을 때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배상 가능할까죠? 일단 A 군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니까 이거 뭐 한번 나왔지? 주민대표가 배제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내린 결정은 위법 무효로 본다. 그 판례가 먼저 있죠. 일단 그것도 이번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제대로 선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결정 고시했죠. 담당 공무원 갑이 위조한 입증가에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참가할 권리는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자체가 공법이죠. 그래서 사적 권리라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사법상 권리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마 521페이지 판례 원문에 있는 것을 1번과 3번과 4번 원문 내용을 쪼개가지고 지문으로 고석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죠.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 공법, 행정절차법상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권리죠. 그래서 사적 권리다. 틀렸고요. 자, 이번은 이제 입지 선정의 구성이 잘못됐죠. 대표에게 주민의 대표가 배제되고 거기서 어떻게 됐죠? 그러면 그 입지 결정도 위법, 정확하게는 위법의 정도는 무효로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2번 3번 절차 참여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입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뭐 하진 않아? 그냥 해주진 않겠고 입증을 하면 해주겠다. 원론적이고. 그럼 4번이 이거야. 근데 주민이 의견 제출 절차를 보장받지 않았죠. 위법성이 있죠. 근데 뭐 한 거야? 취소소송지에서 취소한다.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았어. 아니면 행정처에 뭐 한 거야? 직권 취소했죠.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위법이야? 행정처 직권 취소해줘.
쟁송치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그걸로 어느 정도 절차가 보완됐고 권리 구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뭐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해달라 했는데 그건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위법이 있었죠. 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주민들이 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해줘. 입증하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판례가 이미 뭐야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다른 소송을 통해서 아까 취소 소송 통해서 권리 구제가 됐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는 취소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에서 인정되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판례 원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례 원문에 주로 우리가 어디까지는 봤지? 입증 책임은 주민한테 있다. 3번까지는 보죠. 근데 이제 요 사건의 실제 사례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서 판례 원문에 보면 요 지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있죠.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근데 행정적인 직권 취소해줬거나 절차가 중단해 더 이상 종국적인 절차가 하지 않고 중단됐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죠. 그럼 그걸로 어느 정도 권리 구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는 인정을 하자. 최종 결론은 인정 안 되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증하면 인정해주는 건 원론적인 것이고 실제 사례에서는 인정이 안 됐죠. 그래서 4번 맞는 점. 그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왠지 4번일 것 같아가지고 4번 찍은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번에서 사적 권리. 사적 권리는 사법상 권리라는 건데 아니죠. 행정절차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공법상 권리죠.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2번, 3번, 4번 고르친다면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볼 수 있죠. 18번 비례원칙. 자, 벌점 부가처분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재량권 일탈 아예 그냥 전제 자체가 안 맞아. 그래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판단하는 거 아니죠. 기속행위는 따르면 적법이고 따르면 위법인데 뭘 재량권 일탈 이 자체에서 모순이죠. 일단 벌점 배점이 기속행위다라고 하는 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최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재죠. 추가된 내용이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하면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틀렸으니까 2번, 3번은 탈락. 그러면 니어는 O여야 되겠지? 디귿 이거 맨날 하죠. 음주운전. 이건 진짜 기본 수업 제일 첫 시간에 첫 타임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뭐가 더 크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죠? 그겁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운전 면허 취소 당사의 불이익 사익보다 음주운전 고통사고 일반 예본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거다. 마지막에 틀리겠죠? 이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4번 탈락. 정답은 1번 니언이죠. 니언. 자, 이거 비례원칙이죠. 우리가 비례원칙, 불문법 원칙도 우리가 국가배상법에서 법령 위반에 뭐 들어가? 성문법, 불문법 다 들어가죠. 불문법에는 뭐도 들어가. 비례원칙도 들어가죠. 요 지문은 그대로 있을까? 교재 보시면 아마 있죠. 69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배상법의 5번째 요건이 뭐야? 법령 위반이죠. 법령 위반에는 성문법, 불문법 다 들어가는 것이겠지. 불문법에 뭐가 들어가? 비례원칙이 들어가니까 비례원칙을 위반했다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위법성이 인정이 될 수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니어로 정답은 1번. 19번 취소 철회 변경이죠. 선행처분 이것도 최근에 곧 잘른 거죠. 실질적으로 변경된 건 뭐예요? 선행처분을 없애고 새로운 처분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소송의 대상은 후행처분만 되지 선행처분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죠. 그래서 보니까 선행처분의 주요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행처분을 소멸시키고 후행처분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으로 2번 직권 취소. 일단 유력에 쓰는데 위법 부당이죠. 소급할 소멸까지는 맞는데 직권 취소도 별개의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것과 세금 매긴 걸 직권 취소 개념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직권 취소의 개념이죠. 별개의 행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별개의 행정처분을 고기가 틀렸어. 2번 정답. 3번 법조문의 취소지만 취소보다 철회가 훨씬 더 많다 했죠. 원인을 살펴보자 했죠. 그래서 취소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정 일단은 철회로 보는 것이 맞겠죠. 4번 과세관청. 이거는 과세처분 취소돼도 원처분이 되살아난다 안 난다? 이거는 원처분이 침익적일 때하고 수익적일 때 나누죠. 침익적인 과세처분
취소됐다, 좋아졌다, 취소됐다, 원처분은 되살아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것도 여러 차례 봤다. 정답 2번. 자, 마지막 20번 제재처분. 자, 1번 제재처분 개념이죠. 근데 마지막 강제징수도 포함합니다. 강제징수는 뭐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죠. 우리가 행정상 강제라는 게 있어요. 행정상 강제. 오늘 580페이지 봐. 580페이지 보시면 580페이지 보시면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서가 나올 거야. 그건 뭐로 나눠? 둘로 먼저 나누죠. 행정상 강제하고 행정상 제재로 크게 나죠. 보통 행정상 강제는 직접, 행정상 제재는 간접이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행정상 강제를 뭐로 나눠? 강제 집행과 적시 강제로 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는 대리, 직강, 그리고 적시 강제까지 포함되는데 제재 처분의 요 5가지는 제외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의 문제에서는 뭐였지? 대집행은 제외되죠. 강제 징수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강제 집행의 대리, 직강 있죠. 그거 중에서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조문, 행정기본법 조문을 물어본 거죠. 1번 X. 2번 행정복구 위반 제재. 여기서 제재는 뭘 말해? 여기서 제재는 영업정지와 면허취하 등 행정상의 제재 조치죠. 요거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한테 부과될 수가 있죠. 종업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업주한테 영업정지 내릴 수 있잖아.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재, 보통의 형벌 질서보는 고의과실이 요건이지만 행정상의 제재 조치는 고의과실이 요건해줘. 그죠? 631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로 아마 A급 판례로 등급이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자, 제재 처분 기준.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이거는 뭐가 법규성 X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맞아?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 준수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맞아. 다만 행정규칙 법규성 X이기 때문에 그 제재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적합한지가 아니라 기준에 거꾸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재 처분 기준은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니까 그 기준에 따랐느냐 안 따르냐 이게 위법성 판단 기준이 아니고 상위 법령의 취지나 재량권 일탈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거죠? 틀렸어. X. 4번. 요것도 조금 함정이죠. 일단 제재 처분은 몇 년? 행위 후 5년이죠.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취소되면 다시 새롭게 하면 1년이잖아. 근데 괄호 안에 뭐야?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는 2년이죠. 2년. 그래서 요건 이제 요것도 요거 문제도 아까 우리 그 문제처럼 조문의 취지를 살짝 뒤틀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구성하는 거죠. 요것도 그래서 요 4번 지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법 있었겠지. 다만 이제 2번에서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맞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골라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생소한 지문들 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도입부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 행정 올해 이제 국가직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뭐 완전히 엉뚱한 데서 내거나 뭐 완전히 막 지엽적인 거 냈다기보다 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시행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준용 규정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좀 마음을 먹고 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친시험은 이제 뭐 떨어졌을 거니까 또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죠? 근데 이제 학원 강사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 출제 기조가 달라졌다 하면서 아까 말했던 공포 마케팅이죠. 그 뭐 지방직 대비해서 뭔가 또 새롭게 준비되냐?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어. 괜히 그거 한다 해도 스텝 꼬이고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되 다만 이제 오신 것처럼 조문 문제 부분에서 시행령 조항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이제 행정기본법이 교수들이 이제 거의 뭐 각 해당 파트의 행정기본법 조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시행령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려면 여러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요 정도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거 한번 그 정도는 제가 시행정기본 법률까지는 우리가 특강을 했는데 시행령 부분은 한번 내가 또 읽어보고 출제 됨직한 것들 골라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보완해서 보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다시피 교재에 다 있잖아. 대부분 교재에 나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다만 이제 교재를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막 전혀 막 새로운 책을 다시 보거나 뭐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강사들은 공포 마케팅 있죠.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 좋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또 우리는 굳이 공부 안 해도 다 표시되어 있는 그 책에 다 있었잖아요. 책에 있는 걸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면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새로 교재 사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으로 해석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